씨의 이 유죄가 확정되고 나니까요. 뭐 예상했던 바이기는 합니다만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듯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국경제 온라인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네. 제목은 단독,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출국 앞두고 있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법조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특사 자격을 받아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쪽과도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경제는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라고 한 번 더 덧붙였고요. 경제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하니까 해당 기사를 썼던 그 남정민 기자님께서 그 팩트만 전달한 기사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네, 미디어 오늘 21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재용 백신 확보 출국 준비 보도 기자 팩트만 전달한 기사. 즉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사는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팩트만 전달한 것이다. 뭐 딱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익히고요.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자가 이렇게 그 남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출장과 이재용의 죗값을 응당 치르는 것은 무관한데 이를 연결한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자는 따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 라고 답변했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가 사실만 썼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나요? 네. 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지면 배치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기사가 배치된 1월 20일자 한국경제 이면에는 네. 백신 특사 기사 외에도 두 개의 기사가 추가로 함께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죠? 그래서 그거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이제 백신 기사 위쪽에, 그러니까 전면 기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만 CEO의 과도한 형사 책임, 이재용 구속 유감이라는 기사고요. 네. 그다음에 백신 특사 기사의 왼쪽에는 세계 시장 급변하는데 삼성은 방향타 잃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위에 실린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을 두고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다. 한국 CEO들이 경쟁국보다 사법 리스크에 많이 직면해 있어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회장 구속을 두고 달리기 할 때 손발 묶어놓고 뛰라는 얘기다. 이러한 발언을 누가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이익을 얻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말이고요. 네. 그리고 손발 묶어놓고 뛰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삼성에 근무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 한 말입니다. 그럼 삼성에 굉장히 친화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삼성의 시각으로 이번 판결을 이제 바라본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설명드릴 기사는 이제 그 내용 외신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주요 외신에 이제 삼성과 관련된 발언을 따온 건데 사실 외신을 인용한 이런 기사들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디어스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1월 20일자 기사에 한국 언론 이재용 구속의 외신도 우려 사실일까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송창한 기자님 기사.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국내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가 삼성이 정치 권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BBC에서. 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월요일의 판결은 과거 한국의 재계 인사들에게 보여준 전형적인 관용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그 외신들이 실렸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이제 실은 외신들의 반응은 삼성에 되게 편향적인 것들만 좀 뽑아와서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 전부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독자는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이런 기사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백신 특사 관련 기사가 삼성에 관련해서 편향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편집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기사 내용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편집하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좀 독자가 그 지면을 읽었을 때 다른 인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 기사들의 조합을 통해서 시너지가 생기면서 다른 추가적인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특사 기사는 기자가 아무리 그냥 사실만 썼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사가 약간 편향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 때문에 이재용이 백신을 구하러 가지 못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나라에 되게 큰 피해를 손실을 입혔다. 집한 결과였다라고 읽힐 수 있는 읽히는 거죠, 맥락이.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남정민 기자는 법조계 및 산업계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내세워서 이제 이 부회장이 백신 특사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이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질병청과 논의한 적이 없는 사안이다. 보도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방역당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백신 특사 무산설은 익명의 관계자의 정보일 뿐 이제 방역당국에 확인한 정보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정민 기자의 이재용 백신 특사 무산설 보도는 삼성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대다수 언론 보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고요. 또 이 기사와 함께 한국경제의 편집 방식이 그러니까 구속으로 인해 백신 특사조차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